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등 예비과정 국어의 김미성입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막 시작한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저도 상상해봤어요. 저도 고등학생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상상해 봤더니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 지내고 와서 보면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예비과정 국어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국어 당연히 가르쳐 드리고요. 국어를 넘어서 고등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것,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팁 드리는 그런 고등학교 생활 페이스 메이커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대한 각오를 갖고 여러분 앞에 섰으니 여러분도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 어때요? 네, 고등학생이 된다니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정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주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 차원이 다르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방과 후 활동 많이 해야 되고 생활기록부 기록에도 힘써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엄청 많고 애들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든 친구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두려울 거 없어요. 함께라면 더불어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두려움을 떨쳐내고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정말 어렵다면서요. 선생님, 저 언론에서 수능 국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떨려요. 저 하나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죠? 시험 문제 푸는데 하나도 안 풀리면 어쩌죠? 네, 라고 하는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비교해 드릴게요.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웠죠.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배웁니다. 단지 용어가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깊이와 넓이가 조금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듣기 말하기는요, 화법이라고 부르고요. 쓰기는 작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읽기는 문학이 아닌 영역, 즉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 즉 쉽게 말하면 설명문 같은 글을 읽는 것이 바로 독서 지문 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다양한 재제의 글들을 읽게 될 거고요. 문법은 언어와 매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법이고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도입된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매체 교과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되겠지만 화법과 작문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똑같이 문학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용어 정도가 조금 다르네요 라는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니까 조금 다양하게 두루두루 배우면 되고요. 보통 1학년 때는요, 국어 교과서로 이 전 영역을 두루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화법과 작문 교과서, 문학 교과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 독서 교과서라고 하는 세부 심화된 교과서로 선택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로 배운다. 그래서 고등 예비과정 국어라고 하는 요 강의는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이유식 같은 강의가 되고자 해요. 우리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갑자기 맨 밥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랑말랑하고 술술 넘어가는 이유식 단계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떤 강의를 만들까? 고등 예비과정 친구들이니까 일단 이유식 같은 강의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물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된 밥도 소화될 수 있게끔 요 34강 안에 준비를 해보자라고 제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맛보기부터 시작해서 심화학습까지 제가 고등 예비과정 안에 담아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능 국어는 어떻게 나오나요? 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고등 예비과정 왜 들어요?
네,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수능을 맛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 친구들이 들을 텐데요.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화법, 작문, 문법이 5문제씩 나오고요. 문학과 독서, 즉 문학과 비문학 제재 읽기가 15문제씩 이루어져서 45문제의 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것이 바로 수능 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나왔죠.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 2022학년도예요. 살짝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 이렇게 문학과 독서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 내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말하자면 듣기, 말하기,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에다가 매체,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문제를 몇 퍼센트로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문학과 독서가 주된 공통 영역으로 나오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체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요? 고등 예비 과정은 전 영역을 다 다루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심화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어 교과서 안에 이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으니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선택을 할 때 내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능에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고등 예비과정 국어는 그럼 어떤 강의일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강의 구성을 보시면 총 34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학,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즉 문학, 그리고 독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까지 전 영역을 두루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학과 문법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은 강수를 넣었습니다. 문제수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6강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강 들어가면요. 아마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이런 차례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힘을 주는 한마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문학이나 또는 독서 지문 설명하고 문제 풀이까지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요소를 준비했거든요. GMI가 뭐야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Too much information 아니고요. 고등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Give more information. 네,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잘 챙겨 들으시면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수월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성쌤의 황금 열쇠 팁 제공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매 시간 하나 내지 3개 정도, 하나, 둘, 3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또는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팁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는 걸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퀴즈, 이것은 진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잘 들었으면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걸 퀴즈로 내서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해 드리도록 할게요.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도 걱정되는 부분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요.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이 뭘까요? 네, 예습과 복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1강을 듣는다. 그러면 1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30분 내지 때로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예습해가지고 오시고요. 저와 함께 강의 진행하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의 배속은요 1.3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말이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으면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친구들이 막 1.8, 2.0 이렇게 듣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듣지 말고 아무리 빨라도 1.5는 넘지 않게 1.3 아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하기. 그렇다면 국어 자신감은 훨씬 올라갈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알겠죠? 예습과 복습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34강이니까 하루에 한 강씩 해서 한 달 안에 들을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어서 한 2달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할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뭐 한 달에 한 강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주일에 2강도 좋습니다. 3달 안에 마치겠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2강이든 3강이든 하루에 한 강이든 끝까지 함께 정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완강까지 달리는 것, 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의 첫 완강 강의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저도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또 강의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완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습하고 1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1강에서 만나요. 안녕.